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전부 이해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시댁 갈등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모든 집과 건물이 며느리 명의였던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죠. 가족을 믿고 배려했던 며느리에게 시댁이 벌인 행동,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절대 예상 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지아는 아침 회의를 막 끝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재택근무로 일하는 날이라 집은 차분했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이 작업 공간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현우는 이미 이른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의 직장은 지안의 친정 인맥이 도움을 준 곳이라 남편은 늘 아내에게 고마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아들의 능력만으로 입사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모 정령이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며 잠시 들르겠다고 했고 지아는 마침 쉬는 시간이라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벨이 울렸고 시모와 시누이 강다혜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다혜는 요즘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지안에게 이유 모를 견제심을 자주 드러내곤 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지안이 물으며 다가를 준비하자 시모는 대답 대신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집이 사실 지안 명이라는 사실을 시댁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아들 집이라고 생각했고 지안은 괜히 생색내는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 굳이 바로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집안을 힐끗힐끗 살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웃 최 여사가 급하게 전달할 것이 있다며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며 잠깐만 도와달라고 하자 지아는 시모와 시누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령이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물건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행동했습니다. 다혜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곧바로 안방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말없이 서로를 보며 조용히 안방 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연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한가운데 있는 서랍장은 잠금 장치가 없었고 서류를 보관하기 좋게 생긴 형태였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서랍을 끌어당겼습니다.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내부가 드러나면서 여러 개의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혜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다른 봉투들에도 상속 관련 관리 서류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봉투를 펼치는 순간 다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안엔 건물 두 채와 아파트 한 채가 모두 서지안 명의로 적힌 등본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령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다혜는 손을 떨며 문서를 넘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던 공간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지안의 발자국이 들려왔습니다. 다혜와 영희는 급하게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지만 처음 상태로 돌려놓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서랍장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고 서류들도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덮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거실로 돌아왔고 그 순간 지안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은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오며 숨을 고르듯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웃 최 여사가 서둘러 병원을 가야 한다며 부탁한 덕에 집을 잠시 비웠지만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금방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거실에 앉아있는 시모 정령이와 시누이 강다혜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다녀왔어요. 지안이 말하자 다혜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생각보다 빨리 왔네. 지아는 티테이블 위에 새로 물을 올리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흘끗 보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지아는 따뜻한 물을 챙기던 손을 멈추고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고 거실에 걸린 조그마한 장식품 하나가 원래 위치에서 약간 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집이 흐트러져 있는 걸 싫어하는 그녀로서는 단번에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내린 뒤 지아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시 정리하려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서랍장에 멈췄습니다. 서랍 손잡이의 방향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고 서랍 아래쪽에 있던 작은 틈새 먼지 라인이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은 분명 누군가 건드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파일 정렬 순서가 어긋나 있었고 봉투 끝이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마음속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방금 전 집엔 자신 말고 시모와 신우이 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두 사람이 보여준 어색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들을 조용히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문서가 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펼쳐봤는지는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접혀있던 모서리의 방향이 달라졌고 내부 서류 순서가 몇 장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서랍을 닫으며 억눌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 가져왔어요. 드세요. 지아는 다시 거실로 나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신우 다혜는 컵을 잡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시어머니 영희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지아는 두 사람의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재산에 민감한 시모와 요즘 돈에 쪼들려 있는 다혜라면 서랍을 뒤졌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문제 삼지 않고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안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안방 복도에 설치한 CCTV 움직임 감지 알림이었습니다. 지안은 자연스럽게 화면을 끄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서 차갑게 굳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곧 밝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지아는 노트북 앞에 앉아 업무용 메일을 확인하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조금 전 받은 CCTV 움직임 감지 알림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CCTV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예상대로 시모 정영이와 신우이 강다혜가 안방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숨을 들이쉬며 화면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영상에는 지안이 집을 나서자마자 두 사람이 곧바로 안방으로 향하는 장면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랍장 앞에서 다혜가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당기는 모습, 그리고 시모가 주변을 살피며 서류 봉투를 꺼내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눈썹을 미세하게 찡그렸습니다. 이 장면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화면을 끄고 천천히 거실로 나와 두 사람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다혜는 여전히 휴대폰을 잡고 있었지만 손끝이 불안하게 움직였고 영희는 이유 없이 거실 장식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무엇인가를 감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어머님, 아가씨 안방 쪽에 가셨죠? 지안이 부드럽게 묻자 신우이 다혜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냥 구경 좀 안방이 어떻게 생겼나 해서. 시어머니 영희도 뒤늦게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 방 좀 본 게 왜? 안방 보면 안 되는 거야? 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다만 서랍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물잔을 챙겨와 테이블에 놓으며 상황을 자연스럽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서는 이미 결론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 속 내용을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그 서류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건물 두 채, 아파트 한 채의 상속 증빙이라는 점. 이것은 시모와 신우이에게 엄청난 자극을 줄 만한 정보였습니다. 조용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지안의 스마트폰에 또 하나의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현관 앞 CCTV 감지 알림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다혜가 집에 들어오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는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아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제가 오후 회의가 있어서요.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시모 영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갈 거야. 바쁜 사람 괜히 붙잡은 셈이네. 신우이 다혜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거실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선 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벌어진 모든 행동은 명백한 침입이었고 앞으로 시댁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시모 정령이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다혜의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끼리 저녁 먹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지아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담담히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퇴근 후 바로 식당으로 오겠다고 했고 지아는 약속 시간을 맞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모와 다혜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인사를 건네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시모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나,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다. 지아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것을요. 영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지안에게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안 서랍에서 꺼낸 상속 서류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신우이가 서랍을 뒤지고 사진까지 찍었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신우이 다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옳게, 우리 그냥 알고 싶었어. 왜 이런 걸 숨겼는지. 영희는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건물 두 채의 아파트까지 받았다면서 왜 우리한텐 말도 안 했어? 지아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의자를 곧게 세웠습니다. 테이블 위 그릇이 떨리는 것도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된 특유 재산이라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뭐 어때? 넌 내 아들 집에서 지내면서 재산 받은 걸 입도 뻥긋도 안 하고 지낼 셈이었니? 그게 며느리 태도고 도리야? 신우 다혜도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으면 내 결혼 준비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가족끼리 왜 그래? 지안의 손가락이 천천히 미세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무례함이나 오해 정도가 아니라 허락 없이 집을 뒤지고 상속 재산까지 가족목처럼 주장하는 뻔뻔함에 놀라움을 넘어 실소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현우가 식당에 도착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지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단단했습니다.
영희는 아들에게 손가락을 흔들며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너도 알아야지. 네 아내가 건물도 있고 집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하지만 현우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건 지안이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에요. 그리고 그걸 왜 문제 삼아요? 시모 영희와 신우 다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현우의 말에서 네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냐? 라는 충격이 동시에 읽혔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감정과 갈등은 이제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곧 폭발할 큰 파국의 전조임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긴장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단호한 말에 시모 정령이는 얼굴이 굳었고 신우이 강다혜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늘어놓아도 해결될 수 없는 대화라는 것을요. 지아나, 너 너무한다. 시모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 시댁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잖아. 그걸 왜 숨겨?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하고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다혜는 더 참지 못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그럼 내가 그날 본 게 다 뭐야? 등기부등본에 건물 2채, 아파트 1채. 그걸 우리 몰래 가지고 있었다고? 현우는 그 순간 다혜를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잠깐, 그걸 어떻게 봤어? 신우 다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랍 뒤질 때 CCTV에 찍혔어요. 시모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서랍을 뒤졌다고? 현우는 지안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안이 집을 나가자마자 두 사람이 바로 안방으로 향하고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내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혜는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떨었고 영희는 말을 잃은 듯 멈춰 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모 영희는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영상 속 모습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랍 열어보시라고 허락한 적 없고요. 거기에 문서를 펼쳐보고 사진까지 찍었다면 더 큰 문제고요. 현우는 어머니를 향해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신우 다혜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오빠도 웃겨. 아내가 건물까지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우리 가족 아니야? 지아는 다혜의 시선을 조용히 마주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판단할 순 없어요. 신우이 다혜는 당황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들 혹시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직원의 표정은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시모 영희는 테이블 위를 손으로 꽉 움켜쥐며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재산이 많는데 우리가 힘든데도 모른 척 했단 말이야? 다의 결혼 준비도 힘든데? 지아는 더 이상 웃어넘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도와야 하죠? 재산 있다고 다 도와야 하는 건가요? 시댁의 사정까지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어머님께도 아가씨에게도 할 만큼은 했는데 말이죠. 그녀의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영희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한 듯 영희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지안의 뺨을 향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찰싹. 큰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테이블을 향했습니다. 현우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정신이세요?
지아는 뺨에 손을 얹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겠다고. 식당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 울린 뺨소리는 테이블 주변뿐 아니라 지안의 인생에서 어떤 선을 확실히 넘은 순간이었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휴대폰 화면을 켠 뒤 짧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영희는 크게 당황하며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뺨 한 대 때렸다고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신우이 다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옳게 가족끼리 이러는 건 아니지 않아? 지아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래서 경찰을 부르는 겁니다. 현우는 이미 어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동안 얼마나 아내에게 미안했는지 그대로 드러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몇 번이나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선을 넘었어요. 아주 크게 넘었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식당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영희에게 폭행 사실을 확인했고 지안의 뺨은 선명하게 붉은 자국이 남아 증거가 되었습니다. 폭행 맞나요? 경찰이 묻자 지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신고할 내용도 있습니다. 지안은 휴대폰에서 2개의 CCTV 영상을 열었습니다. 안방 앞 CCTV, 내부 복도 CCTV, 서랍을 여는 다혜, 서류 봉투를 꺼내는 영희, 그리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 다혜. 영상은 이미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시모 영희는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저긴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가 왜 사생활 침해야? 지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들 집,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 그 집 제 명의입니다. 신우이 다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오빠 집 아니었어? 현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다혜야, 네가 말하는 오빠 집은 지안이가 결혼 전에 산 집이야. 아내 명의로. 경찰은 사실관계가 정리되자 지안에게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정식 고소 의사 있으신가요? 지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폭행, 사생활 침해, 촬영까지 모두. 시모 영희는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지안아,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지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라서 그동안 참았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로 그 인내도 끝났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임의 동행을 요청했고 식당은 순간 큰 소란으로 변했습니다. 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은 영상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현우는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안아,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앞장설게. 지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의 사건으로 모든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역시 그녀 곁에 굳건히 서 있었고 더 이상 시댁이 지안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영희와 다혜는 결국 경찰과 함께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식당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안에게는 그 고요함조차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진짜 무너진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사실만 더 확실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찰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CCTV 영상과 지안의 진술, 그리고 식당에서의 폭행 장면은 모두 명확한 증거가 되어 시모 정영희와 신우이 강다혜의 범죄 사실은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영희는 폭행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를 함께 적용받았고 다혜는 사생활 침해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담당 형사에게 마지막 서류를 제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벌 원합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조용했고 지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이제 끝내고 싶었어. 그동안 시댁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참아왔지만 이번 사건은 분명히 선을 넘었고 지안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이 살고 있던 집에 관리비와 각종 세금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 집도 지안 명의였고 그녀는 그동안 말없이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지안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이제 이 집은 정리할게요. 현우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게 맞아. 엄마랑 다혜는 이제 스스로 감당해야지. 그는 이미 시댁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정영이는 아들의 연락 단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번 전화했지만 현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지안에게 더 큰 마음의 빚을 느끼며 아내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한편 신우이 강다혜의 직장에서도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회사는 지안 친정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맥 구조가 있었습니다. 다혜가 했던 행동들이 알려지자 회사는 이미지 문제를 이유로 징계 절차를 통보했습니다. 더는 회사에 남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혜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모 정영애 또한 주변 친척들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감싸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제까지 말하던 아들 덕에 사는 집이 사실은 며느리 소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안은 그동안 미뤄왔던 건물 관리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건물 두 채와 아파트는 상속받고 그대로 유지했던 상태였고 그녀는 전문업체와 만나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임대 구조를 바꾸는 과정은 바쁜 일정이었지만 지안은 오히려 활력을 느꼈습니다. 여기만 조금 손보면 임대료가 더 안정될 거예요. 업체 직원의 말을 들으며 지안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비 작업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현우 역시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지안의 일정을 도우며 함께 건물 관리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늘 미안한 표정 대신 든든한 사람으로 곁을 지키며 지안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 말에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댁이 무너지는 동안 지안과 현우의 삶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지켜야 할 것만 더 명확해진 날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은 한동안의 소동이 무색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지안은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모와 신우이가 서랍을 뒤지고 유언장 한 장을 들고 난리를 치고 결국 경찰까지 불려왔던 그날은 이제 완전히 뒤로 넘어갔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한 묶음 들고 거실로 나와 지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안아, 우리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 네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이제야 다 보인다. 현우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지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야. 그냥 이제는 더 이상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 삶은 우리 둘이 알아서 지키면 돼. 현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가 시모와 신우이에게 단호하게 선을 긋고 지안에게 쪽으로 완전히 돌아선 건 그날 이후였습니다. 지안이 경찰과 함께 증거를 보여주고 시모가 우리 아들 집인데 라며 소리쳤을 때 집 명의부터 모든 부동산이 지안 명의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충격과 동시에 깊은 미안함이 밀려왔었죠. 이제 연락 안 올 거야.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다혜도 다시는 우리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게. 지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로소 남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앞에는 지안이 정리 중이던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상속받은 건물 2채와 아파트의 리모델링 계획안, 새 임차인 계약 일정, 관리업체와의 미팅 시간까지. 이제 정말 바빠지겠다. 현우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아.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데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운영하고 싶어. 지안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현우는 아내의 손등을 천천히 감싸쥐었습니다. 지안아, 나도 도울게. 앞으로는 내가 혼자 감당하게 안 둘 거야.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지안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둘이면 돼.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리고 이젠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창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져갔고 방 안에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새로 시작되는 삶의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폭풍 같은 시댁의 욕심과 간섭은 끝났고 이제는 자신의 삶 재산 미래를 스스로 지키는 새로운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현우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안아, 이제는 너만 믿고 살게. 내 가족은 너 하나야. 지아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꾸려갈 두 사람만이 이 집에 남아 있었죠. 사건 후 한 달이 지나자 시모 정영이와 시누이 강다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정영이는 벌금형과 접근 금지 명령의 여파로 친척들뿐 아니라 지인들까지 관계가 모두 끊겼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아들 집이라 주장하던 집이 사실 며느리 지안 명의였다는 사실이 동네에 퍼지자 체면도 잃고 인간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자랑처럼 떠들던 말들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며 동네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고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집 유지비나 생활비 일부를 지안이 조용히 부담해왔다는 사실이 끊기자 정영이는 한순간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급하게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가 오고 당장 이사갈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 집을 전전하다가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평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깔보고 살았는지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모 정영이는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었고 혼자 작은 월세 단칸방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난방비도 아끼려고 전기장판만 쓰는 흔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반면 시누이 다혜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회사 징계와 권고사직 후 그녀는 예비 신랑 집에서조차 외면받았습니다. 결혼은 결국 파투났고 전 남자친구는 네가 문제였다라는 마지막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직장을 잃자 생활비는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지안에게 연락해보려 했지만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시도도 못하고 다른 친척들도 너희 집이 잘못한 거다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다혜는 결국 단기 알바를 전전하게 되었고 사회봉사 명령으로 인해 주말마다 구청 청소 작업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저 사람 TV 나온 사건 그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은 들을 때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모 정영이와 시누이 다혜의 몰락은 조용했지만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도 지안을 원망하기보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다는 말을 서로 인정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스스로 만든 욕심과 오만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고 지안은 그들의 몰락을 굳이 바라보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함을 되찾았죠. 지안님께서는 서랍을 열어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언장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벼운 종이 한 장이지만 이 문서가 지안님의 인생을 지켜준 가장 단단한 힘이었죠. 엄마, 아빠, 결국 이 한 장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지안님께서는 조용히 속삭이며 그 종이를 소중히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시모와 시누이가 서랍을 뒤지고 욕심을 드러내며 난리를 치던 날도 결국 그들이 무너진 것도 모두 이 한 장의 유언장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안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죠. 하지만 이제는 억울함보다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서 마지막까지 딸의 삶을 지켜주려고 남긴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그 후 지안님께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 2채와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시고 임차인들과 안정적인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건물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고 지안은 건물 관리 업무를 하나씩 배워가며 새로운 일상에 집중하고 있었고 현우는 그 모든 과정에서 지안을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네 모습 보시면 정말 행복해 하실 거야. 이 말에 지안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왜 부모님이 이 한 장을 남기셨는지 알 것 같아요. 며칠 뒤 지안 부부는 부모님 묘소를 찾아뵀습니다. 지안은 유언장을 가슴에 살짝 안고 조용히 인사를 올렸죠. 엄마,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제가 잘 지켜갈게요. 그곳에서 저희 부부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바람은 유난히 따뜻하게 불었고 지안님께서는 부모님의 응원을 느끼는 듯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지안과 현우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보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크게 보였죠. 현우가 지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믿고 살아가자. 누구도 우리 흔들 수 없게. 지안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한 장의 종이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지켜줄 테니까. 그 미소 속에는 상처를 이겨낸 단단함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지안의 인생은 누구에게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시작 위에 서 있었죠. 오늘 사연은 처음엔 작은 오해처럼 보였지만 결국 서로의 경계를 지키지 않은 행동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오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삶과 재산, 마음을 가볍게 다루면 언제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사연을 통해 건강한 거리감과 올바른 관계의 중요함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작은 공감과 위로, 그리고 생각할 거리 한 조각이라도 전할 수 있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정성스럽고 진솔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